그만해라! 순애의 떨리는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어요. 남매 만나! 내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 순애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뜻밖의 운에 모든 것을 걸기도, 때로는 돌아서기도 합니다. 지금 막 인생의 기로에 놓인 자식들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노모는 가슴을 꽉 붙잡아야 했습니다. 새벽 5시, 달동네 골목을 비스듬히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합니다. 찬바람이 골목 사이사이 틈새를 파고들면서 까치발선 집들 사이로 스며드는군요. 78세 김순애는 삭은 손장갑을 끼고 리어카를 천천히 끌어냅니다. 바퀴가 울퉁불퉁한 시멘트 길을 굴러가면서 덜컹덜컹 소리를 내는데 순애는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북소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쌉니다.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사랑했지만 헤어져야 했던 그대여 하는 구슬픈 멜로디가 새벽 공기에 스며들면서 순애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립니다. 순애는 늘 같은 자리, 시장 어귀 모퉁이에 리어카를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죠. 난 괜찮다. 내 발로 벌어서 내 입으로 먹고 산다. 순애는 늘 같은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병원 진료는 계속 미루고 있어요. 종이 통장에는 묵묵히 생활비만 적어넣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삶이지만 누구에게 손 벌리는 건 싫거든요. 아들 준호는 52살이지만 명절에도 뜸한 편입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대출 이자 때문에 숨 막혀 죽겠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순애는 그런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걱정되거든요. 딸 미정이는 49살인데 매주 장 보러 와서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양은 냄비를 반짝반짝 닦아줍니다. 엄마, 제가 와서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미정이의 목소리는 따뜻해요. 하지만 순애는 미정이도 자기 살림 돌아가기 바쁠 텐데 싶어서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곤 합니다. 애들이라도 든든하면 됐지. 내 늙은 살림살이야 구겨져도 언젠간 다시 펴지겠지. 순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시큰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커져가거든요. 리어카 위에는 낡은 보자기들이 여러 개 덮여 있습니다. 바람에 날릴까봐 끈으로 단단히 동여맨 보자기 아래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순애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가끔 보자기를 다시 매만지면서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래된 약속 하나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순애는 생각에 잠깁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면서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면 돈도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따라다닙니다. 순애는 오늘도 리어카를 끌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미정이가 시장에서 어머니를 도우려고 리어카 주변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후 2시쯤 되니 볕이 제법 따뜻해져서 보자기들이 햇살에 바래진 색깔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미정이는 평소처럼 보자기를 들어 정리하려다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무거워요? 미정이가 낡은 보자기 하나를 집어 드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이 손목에 전해졌어요. 보자기 안에서 단단하고 사각진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미정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별 생각 없이 보자기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죠. 그런데 그날 오후 순애가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작은 돌멩이에 바퀴가 걸렸습니다. 리어카가 갑자기 들썩하면서 위에 얹어둔 물건들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오래된 보자기 한 모서리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툭,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현금 다발들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어요. 옛날 종이띠로 감긴 지폐 뭉치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순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급하게 돈들을 주워 담으려고 하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침 옆에서 과일을 팔고 있던 상인이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머, 아이고 세상에, 순애 아지매, 이게 다 먹고. 상인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얼굴이 굳어진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거예요. 아무도 건들지 말아주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소문이라는 게 슈퍼 앞 공중전화보다도 빠른 법이거든요. 순애는 서둘러 돈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리어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상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준호가 헐레벌떡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봐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면서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시장에서 돈이 떨어졌다면서요? 순애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손을 멈췄습니다. 별일 아니다. 그냥 좀 떨어뜨린 것뿐이야.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세상에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그 미묘한 차이를 느꼈어요. 미정이도 곧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미정이의 첫 마디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어요. 순애는 그런 딸의 마음을 읽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돈 이야기만 했어요. 엄마, 그 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설마 혼자 모아두신 건 아니죠? 요즘 금리도 좋은데 은행에 넣어두시면 되는데. 순애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 하나.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내일 일을 걱정했습니다. 이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당 한켠에 있는 낡은 창고 안은 서늘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농기구들과 먼지가 수북이 쌓인 양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어요. 구석진 곳에는 어제 일 때문에 급하게 옮겨둔 보자기와 돈 상자가 있었습니다. 순애는 새벽부터 이 창고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되니 준호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는데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하고 부르면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애를 보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이건 정말 위험한 돈이에요. 준호의 목에 핏대가 서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면 도둑이 들거나 사기꾼들이 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제 회사 거래처도 그렇고 좋은 투자처도 알고 있거든요. 준호는 말하면서 자꾸 돈 상자 쪽으로 시선을 보냈어요. 순애는 그런 아들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아들이 돈을 보는 눈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미정이가 숨을 헐떡이며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오빠가 벌써 왔네요. 미정이는 손으로 상자를 막으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병원부터 먼저 가야 해요. 보일러도 고치고 화장실도 수리해야 하고요. 엄마 몸이 우선이에요. 미정아, 그런 건 나중에도 할 수 있어. 준호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이 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게 급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위험하다니까.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라. 남들 듣겠다. 하지만 두 남매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종이봉투를 꺼내서 상자를 쓸어 담으려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부동산 투자도 좋고 주식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미정이가 몸으로 가로막았어요. 엄마 돈은 엄마 삶으로 가야 해요. 미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빠는 지금 엄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 걱정하고 있잖아요. 미정아, 세상 몰라도 너무 몰라. 준호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가는 다 날아간다니까. 세금도 내야 하고 신고도 해야 하고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순애의 눈가가 번들거렸습니다. 아들이 말한 날아간다는 단어가 오래전 기억을 건드렸어요. 30년 전 친구 진옥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애야, 사람들은 돈만 보면 변해. 가족도 예외가 아니야. 준호야.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준호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미정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평생 모아둔 돈이에요. 그런데 오빠는 엄마 얼굴보다 돈을 먼저 봤어요.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준호가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순애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싶었어요. 창고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순애는 돈 상자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진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날 밤이 깊어지고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골목은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빗방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잠들어 있었는데 현관 철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순애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준호가 여분 열쇠를 사용해서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최대한 죽이면서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애는 잠결에 소리를 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선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석에 설치된 중고 CCTV 카메라에 빨간 불이 깜박이고 있었거든요. 미정이가 지난주에 몰래 달아둔 것이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차피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준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도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요양원 입소 신청서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준호가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 위임장만 있으면. 인감증명서는 내일 동사무소에서 떼면 되고. 준호는 받아쓰듯이 중얼거리면서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돈 상자를 들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미정이가 달려들었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 미정이는 숨이 가빠서 말하기도 어려웠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아마 집에서 급하게 뛰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미정아, 너 엄마 몰래 CCTV까지 달았어.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 차분했던 준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미정이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빠야말로 엄마 몰래 뭘 하려고 그래? 미정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서류까지 준비해놨잖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야? 두 남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돈 상자를 두고 서로 잡아당기다가 상자 모서리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그 충격으로 상자 뚜껑이 열리면서 지폐들이 창고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굴러다녔어요. 그때 순애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고에서 나는 소음 때문이었어요. 젖은 슬리퍼를 끌고 마당으로 나온 순애는 창고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선 순애는 바닥에 흩어진 돈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남매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키운 자식들이 돈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해라. 순애의 떨리는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어요. 남매 맞나? 내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 순애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정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를 놓았어요. 두 사람 모두 어머니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순애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미정이도 할 말을 잃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돈들이 마치 가족의 마음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바닥에 흩어진 돈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꾹 참고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두 남매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선뜻 도울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요양원 계약서를 손에 쥐고 지구대 앞에서 미정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은 후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선 준호였는데 오늘은 더욱 절박한 표정이었어요.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미정이가 도착하자 준호가 바로 말을 꺼냈어요. 미정아, 엄마 거 치매 초진 기록만 떼면 돼. 보호자 도장만 있으면 오늘 당장 입소 가능하다고 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빠, 엄마 정신 멀쩡해요. 미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검진 미루신 기록뿐이에요. 치매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미정이는 오빠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미정아,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엄마 나이에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
게다가 그 돈까지 있으니까 더 걱정되잖아. 요양원에 계시면 안전하고 제대로 관리도 받으실 수 있어. 그건 오빠 생각이고 엄마는 집에서 사시고 싶어 해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아니면 그 돈 때문에 하는 일이야? 말다툼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준호는 법적인 근거를 들먹이며 미정이를 설득하려 했고, 미정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야, 어머니가 마당에서 쓰러지셨어. 지금 구급차 불렀어. 준호와 미정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 따위는 던져버리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마당에는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고 응급구조사들이 수네를 들것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울부짖으며 달려갔어요. 수네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지러워서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어. 수네의 목소리는 가느다랬어요. 준호도 뒤늦게 달려와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 가시죠.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아까까지 요양원 이야기를 하던 준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수네는 미정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미정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자기 안 사연을. 이제 말해야겠다. 수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이제는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수네는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어지럼증이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수네 곁에서 미정이는 밤새 지켰어요. 준호는 병실 문 밖에서 핸드폰으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유산 분쟁이면 소송 각이죠. 어머니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승산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미정이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간 지 몇 시간도 안 되어서 벌써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니. 정말 오빠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슬펐어요. 수네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 있는 밤하늘을 보면서 오래된 친구 진호기를 생각했어요. 진호가, 이제 너와의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다. 그 다음 날 아침,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수네가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정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봉투 안에는 노란색으로 바랜 유언장 사본과 사진 2장, 그리고 30년 전 공중전화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병실로 돌아오자 수네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미정아, 엄마가 이제 말해줄게.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수네의 목소리는 독백하듯이 차분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어요. 진호기가 그랬어. 수네는 사진 한 장을 미정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수네와 진호기가 함께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수네야, 내 딸 다 클 때까지만 지켜줘. 혹시 내가 못 돌아오면 내가 대신 지켜달라고. 진호기는 수네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홀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진호기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수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이었지. 딸아이 대학 보내려고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 미정이는 조용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30년 전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과 그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진호기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수네는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돈은 나를 끝까지 사람답게 대해준 이에게 주겠다고. 피부치라도 돈 보고 달려드는 자에게는 주지 말라고. 수네는 그때부터 그 돈을 사람을 지키는 마음으로 간직해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에게 줄 수도 없었어요. 진호기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미정이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계셨구나.
미정이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은 사라지는 것이고 약속은 남는 것이다. 순애가 천천히 말했어요. 진옥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엄마에게는 더 소중했어. 그 돈을 지키면서 엄마는 사람의 마음을 배웠거든. 순애는 유원장 원본의 보관처를 미정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장 창고에 있는 양은 그릇통 안에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미정아, 내가 가서 가져와. 이제 그 돈의 진짜 주인을 찾아야 할 때가 왔어. 미정이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의 무게를 이제 자신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한편 복도에서는 준호가 여전히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가져오게 하죠. 어머니는 판단 능력 없다로 가면 되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병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어요. 순애와 미정이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돈을 먼저 보는 사람과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제가 진옥이 이모의 뜻을 제대로 전하겠어요. 순애는 딸의 다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지켜온 무거운 비밀을 이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미정이는 시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준 양은 그릇통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창고 안은 먼지 냄새와 오래된 집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구석진 곳에 쌓여있는 양은 그릇들 중에서 가장 큰 통을 발견했어요. 미정이는 조심스럽게 그릇통의 바닥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유언장 원본이 나왔어요.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친필이었어요. 미정이는 그 종이를 보면서 진옥이라는 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에 담긴 커피와 두꺼운 문서철이 놓여 있었어요. 준호는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자꾸 쳐다봤고 순애는 조용히 앉아 있어. 미정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순애는 아들이 나간 문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가장 마음 아팠지만 진옥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당에 있던 낡은 창고는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집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 보일러가 들어와서 겨울에도 따뜻했고 깨끗한 장판이 깔려서 집 안이 환해졌습니다. 화장실도 말끔히 수리되어서 순애가 사용하기 편해졌어요. 부엌에서는 미정이가 끓인 돼지등뼈, 감자탕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진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면서 집 안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어요. 순애는 매주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경로당에는 순애 이름으로 된 밥상 기금이 생겼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기금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순애가 참 좋은 일 했다며 고마워했어요. 순애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진옥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네 곳곳에는 작은 장학금 소식이 돌고 있었어요. 벽보에는 진옥 장학회 일기생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학금이었어요. 진옥이가 자신의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해주는 셈이었습니다. 순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돈의 길을 바꾸는 거구나. 30년 동안 간직해온 깨달음이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저녁 무렵 골목 끝에서 누군가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였어요. 한 달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던 준호가 손에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발걸음을 돌렸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마침내 준호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순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읽으려는 듯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밥이나 먹자. 뜨끈할 때 먹어야 맛있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이는 말없이 국자를 들어서 그릇에 국물을 부었습니다. 돼지등뼈 감자탕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따뜻해 보였어요.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만 보고 엄마 마음은 못 봤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 있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나 봐요. 순애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용서해주는 어머니가 고마웠어요. 미정이도 오빠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가족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미정이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 사람의 눈가가 모두 촉촉해졌어요. 같은 식탁에서 나누는 따뜻한 식사만큼 소중한 건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갈라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는 순간이었어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지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애는 리어카가 있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리어카 손잡이에는 이제 무거운 덮개 대신 작은 부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채에는 예쁜 글씨로 사람을 먼저 보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애는 그 부채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옥이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함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기쁨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달동네 골목에는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습니다.